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은혜의 만사행동 최만통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사가 형통하십시오. 오늘 엎치락뒤치락 하던 국민의힘 내홍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제가 봉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알라 대표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 친구가 언제 또 투정 부리고 장애로 뛰쳐나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친구는 아마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바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밖에 있는 김종인이라는 인간 지배합니다. 절대 이 3월 9일 대선 때까지 끊임없이 이준석과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돕는 척하면서 때로는 흔들어서 자기들의 지분,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고 눈에 불을 켤 겁니다. 이 영광과 알라들이 노역과 투정, 이 티티카카 협공은 잠시 봉합됐을 뿐 또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통정교의 방해가 되는 책동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분쇄해야 됩니다. 저 노역과 저 투정, 김용희가 이준석의 티티카카 협공과 따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105개의 배지를 다 강물에 빠뜨려 한강물에 빠져 내년 총선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윤석열 후보 오늘 또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알라 대표가 숙제를 연습 문제인지 숙제인지 모르지만 그 큰 덩치가 아침 일찍 지하철역에다가 익숙하지 않은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윤석열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IMF가 오고 그 다음에 와이스가 비자금 수사를 막아주고 또 이해창의 7인방인이 운운하는 그런 작태들 그리고 구미 공설운동장에서 와이스 마스코트를 불을 태우는 망동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겠죠. 이인재가 뛰쳐나갔고 이인재가 PK표의 30%를 잠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IMF 엄청나게 일어나기 힘들죠. 또 와이스가 또 어쨌든 경쟁자에 있던 DJ 수사를 막아줬습니다. 그것도 와이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또 이인재가 뛰쳐나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하는 바람에 이해창은 DJ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1997년 대선입니다. 그 대선 때 DJ는 절박하고 이번은 마지막이다. 다시 번을 도전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DJ는 남대문시장에서 몸빼를 입은 손수레 여주인과 함께 골라골라를 외쳤습니다. 그 나이 많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운데 윤석열 후보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야통정교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 지금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2%로 치솟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지나면 20%에 근접하고 구정 직전 25%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야통정교에 꼭 필요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손에 땀을 쥐는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승부로 접어들 때 막판 단일화 협상을 잘 해야 되겠지만 완수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4.7 재보선 때처럼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안철수와 윤석열 철석 연대가 막판 단일화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드라마가 될 겁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승리한 사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한 10% 수직 상승할 겁니다. 중원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대거 그 단일화 드라마의 성자에게 몰려갈 겁니다. 그리고 패자는 성심세껏 성자를 도와 3구 대선에서 20대 대통령을 뽑는 3구 대선에서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승리를 거머쥔다면 그 패자 역시 대단한 위협을 공동 제작한 걸로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입지 또한 탄탄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패자가 2027년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는 선두주자로 대선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철석인들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권영세라고 하는 총괄대책 본부장에게 선대위는 맡기고 위임해서 큰 결정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캠페인을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래로 임하는 자세, 겸손해야지 오만하고 지연된 정의가 아니듯이 지연된 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또 최대한 겸손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럴 수 있으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검사스럽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봤습니다. 백승호 논술위원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 전문 기자님, 백승호 기자가 대산 김석진호 주역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당대 주역의 1인자로 이주역이라 불렸던 야산 이달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분이 주역의 괴가 올해 주역의 괴가 화천동이라고 합니다. 화천동인이고 택화혁으로 변한 괴가 나왔다고 올해 괴를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많이 들어보셨죠? 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이재명이 설계하고 이재명이 결제하고 이재명이 또 친한 사람들에게 수천억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 나오는 천화대유라고 하는 회사, 또 화천대유라는 회사, 천화동인이라는 그 괴라고 합니다. 이 천화동인에서 핵심은 동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뭔가가 이 변화라고 합니다. 그 괴가 택화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긴다는 혁명, 가죽을 벗기듯이 곤충이 탈피를 하죠. 껍질을 벗는, 목숨을 건 아픔과 시련을 이기는 그런 과정을 탈피라고 하고, 가죽을 벗기는 천화동이 뭔가 변화와 개혁, 쇄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올해 천화동인이 택화혁이라고 하는 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산 김석진 의원 올해 대선에서 군자를 뽑을 것인가 소인을 뽑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자라고 합니다. 소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변하는 것을 표범이 털갈이를 할 때 아주 고통스럽게 자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표변이라고 하고, 소인배가 변한 척하는 것을 혁면, 나머지 잘 그리고 화장과 겉모습만 바꾸는 것을 혁면이라고 한다고 이 김석진 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표변하고 누가 혁면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 소인은 누군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낯빛을 바꾸고 말을 뒤집고 카멜레온처럼 변색에 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바로 하루 뒤에 말을 뒤집고 국민들을 향해 사기를 치고 자기 친형에게 욕설을 퍼붓고 녹음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의 한 문장에 욕이 두세 번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게 군자입니까? 소인입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소인은 대통령이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는 누가 군자인지 저도 분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정 후에 막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짐작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을 뽑는 3부 대선에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게 할 본질적인 변화, 이 양아치 운동권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기강을 마구 흔들어 놓은 이 무질서, 법치파괴, 헌법의 3권분리 원칙도 망가뜨려버린 이 문재인 일당 악행, 폐악무도한 악행들을 깨끗이 대청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대산 김석진 의원이 주역에 따른 연과 같이 누가 진정성이 있게 자기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잘못된 신적폐를 청산해서 우리나라가 AI 메타버스 시대에 맞게 제조산화하듯이 시스템 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군자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의 그 천장을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야통 정교의 야당이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는 그 대의 큰 뜻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때를 놓치면 사리사욕, 권력욕에 눈이 멀어 때를 놓치는 그런 우리를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계를 드립니다. 3부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책임이 중한지에 따라 그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역사의 대세인이 되고 민심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 자자한 원성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명운이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철석연대, 단일화를 통한 철석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정권 교체는 반드시 완수됩니다. 그러니 두 분은 반드시 단일화 협상을 성공시켜 철석연대를 바탕으로 패자가 성자를 도와 3구 대선 61일 남은 그 고지를 향해 총진격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양아치 운동권 86세력들 이들을 청소하고 여의도에 눌어붙은 삼겹살 굽는 불판을 깨끗하게 씻어냅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삼겹살을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고 노회찬이 한 말입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써먹었습니다. 하도 제 어깨를 때려서 이 죽비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새 죽비를 발휘했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이재명, 제가 어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량아 변호사라고 성남에서 89년 3월 판사를 한 이후 계속 변호사까지 성남에 있습니다. 2010년 이재명 선대위의 상임 고문으로 이재명을 도왔습니다. 그때 개표하는 날 당신이 확정되기 직전 누군가가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에게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장님 축하드립니다 할 때 이재명이 구두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차버리려고 뻗었다가 얼굴 직전에 멈췄다고 합니다. 장문호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분노조절 장애인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사람이 얼굴을 발로 차고 거의 눈 가까이에 갔을 때 발을 멈췄다고 합니다. 구두발을. 이상한 행동.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희대의 악마라고 악당이라고 몇 차례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주필로 있는 자율배 이 인터뷰를 아마 월요일쯤에 정리해서 낼 작정인데 희대의 악마라는 표현을 그 신문에 인쇄 매체에 활자로 기록을 해도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아니 귀지의 지민을 더럽힐 수는 있지만 자기는 돈 키로 상관하지 않는다.
써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이재명의 그 폐악무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단순 단일화 넘는 윤안 공동 정권된 길이 없다. 우리 이경대 기자는 제가 편집국장일 때 사회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 관훈클럽 총무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주관하는 등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경대 기자가 철석연대가 이루어지면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공동정부 DJP 합의 때 JP는 지지율이 3%밖에 안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총리 자리와 5개 경제부처를 비롯한 5개 장관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DJP를 승사시켰고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지금 아직은 지지율이 앞선 윤석열 후보에게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 외에 공동정부를 한다는 각오로 단일화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단일화가 성공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반드시 철석연대를 성공시켜 저 폐악무도한 문재인 일당, 양아치 운동권 86세들들, 민주노총, 정규조,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좌파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들이 흔들어놓은 나라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거짓명수 이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재판거래 이재명이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 확 그것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무죄 취지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건순이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법 2차례나 기각했습니다. 그 전에 검찰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또 서울중앙지법 어느 판사인지 이자들의 더러운 이름을 역사의 법정에 붉은 글씨로 기록해야 됩니다. 장영하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서 책이 나오기도 전에 서울 북부지법에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평만 보고 책 내용이 무엇인지도 보지 않고 서평만 보고 이 책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의도한 불량 책이다. 이런 논리로 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런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책은 날개도 진듯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10일까지 장 변호사에게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기각될 거라고 판사 출신인 장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만 거짓명수, 김명수 따위가 사법부 수장에 있는 법원이 요즘 행보가 이상합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다 썩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부지법의 판사가 어떤 짓을 할지 어떤 가처분 결정을 내릴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도 아닌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런 따위의 그 다음에 서평도 책이 나오기도 전에 책 내용도 모르면서 서평만 보고 가처분을 내는 이런 작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을 해줄 걸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이렇게 폐악무도하고 이 사법부는 또 헌법재판소는 문재인이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진보좌파 성향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훨씬 더 넘게 만들고 결국 삼권 분립의 기반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 문재인 일당 문재인 한심은 너 대통령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자칫 적화가 될지도 모르고 인민민주주의 혹은 국가사회주의 경기도 무관하면 이재명이라는 자가 당선하면 나라의 운명은 풍년동안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신세가 될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누가 멍들고 썩은 사과인지 먹을 수 없는 푸사가나 또는 까마귀 오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라고 하던 백로과인 안철수나 저 대산 김석진 선생이 주역계를 뽑아 천하동인과 태교획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누가 군자로서 나라의 앞날을 밝게 하고 쇄신과 개혁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